다음 시장 균형과 사회후생인데 우선 시장 균형이라는 거는 페이지 200입니다. 자, 시장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봤는데 그게 가운데서 딱 모여가지고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물건들 폰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러한 물건들은 다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대신 가격이 떨어집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 바로 균형점을 시장 균형이랍니다. 자, 그래서 교차하는 점에서 달성되고 시장 균형에서 사람들은 거래에 참여한다. 왜?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자는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삼으로써 누리는 잉여를 소비자 잉여라고 생산자가 돈을 벌어서 받는 잉여를 생산자 잉여랍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에서 만나는데 자, 여기가 보면 이게 만약에 추밥이 지금 2,500원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8,000원 내도 추밥을 사 먹을 사람이 있을 거고 2,400원을 해도 추밥을 사 먹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여기 2,500원까지 요 밑에가 생산자가 이득을 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가운데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8,000원에도 추밥 사 먹어. 걔는 8,000원 내면 사 먹는데 2,500원 받으니까 여기만큼 이득을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6,000원, 어떤 애는 7,000원, 어떤 애는 5,000원, 4,000원 해가지고 2,500원 딱 추밥은 2,500원이야 하는 사람 빼고는 여기에서 다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만큼을. 그리고 추밥집 아줌마는 장사가 안 될 때는 1,000원일 때도 몇 개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1,500원일 때도 몇 개 팔 수 있고 2,000원일 때도 몇 개 팔 수 있어요. 근데 2,5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1,000원 팔았을 때는 1,500원의 이득이 있고 즉 이만큼은 아줌마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 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마음에 좀 잘 안 알아두면 이런 게 있다 하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렇게 서로가 효용을 느끼는 만큼 그 공급이 돼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많이 공급되어서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고 이러한 무임승차, 시장 실패 현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정부는 가격 상한이라는 최고 가격제랑 그 다음에 최저 가격제를 이런 걸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최저임금 받죠? 알바하는 애들.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안 해봐. 그러면 거기 사장님이 돈을 많이 주려 할까 적게 주려고 할까? 당연히 적게 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통해서 최대한 여기까지는 돈을 줘. 이게 바로 최저가격제입니다. 그리고 최고가격제는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게 있는데 즉 월세를 적당히 받아라는 겁니다. 이자나 월세 이런 걸 너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최고가격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상한합니다. 그래서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고 최저가격제는 공급자, 즉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노동을 공급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최저가격제인 거죠. 자,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더 추가로 볼 겁니다. 최고가격제는 가격이 하락하에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지만 공급량이
감소함으로써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쉽죠? 가볼게. 자, 표로 보면 됩니다. 원래 임대료가 한 달에 30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30만 원 한 달에 꼬박꼬박 임대료 내면 사람들의 부담이 클까 작을까? 크지? 그래서 정부가 야, 임대료 20만 원만 받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 안 좋아? 좋지. 저도 방 구하겠습니다. 뭐 상가 구하겠습니다. 수요는 더 늘어요. 오케이? 수요. 그에 비해 상가를 가지거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30만 원도 못 받게 에이씨 나는 안 할래 하면서 공급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러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집을 주겠다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어떻게 되냐면 150채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여기 적으세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비자가 이득인 거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보죠. 자, 최저가격제는 여기서 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알바인데 최저임금 지금 9천 얼마죠? 그쵸? 9천 뭐 몇백 원이라면 우선 9천 원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냥 사장님들한테 줘라면 사장님들이 한 8천 원 줄 마음이 있어. 근데 9천 원 최저임금을 주니까 일하려는 공급자들은 많아. 알바하려는 애들은. 그에 비해 사장님들은 알바비가 비싸니까 조금만 원해. 즉 알바하고 싶은 사람은 200명인데 똑같은 수로 할게. 알바를 구하는 데는 50명이라는 거지. 그럼 몇 명이 일을 못해? 150명이 일을 못하지. 이럴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 일어나고 즉 여기다 적어야겠다. 여러분 적고 싶은데 저기다 적어도 돼. 여기다 적을게. 최저 가격은 초과 공급을 발생시켜.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부가 이렇게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을 해놓으면 시장 균형에서 가격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즉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보면 최저 가격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자가 이득을 본다. 즉 알바하는 애들이 이득을 본다. 하지만 거래량이 감소한다. 왜? 사장님들이 그만큼 덜 뽑으니까. 그래서 손해를 받는 공급자가 생긴다. 이럴 경우 초과 공급이 되면 원래 이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었지만 초과 공급을 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최고 가격은 다시 한번 보면 가격을 싸게 하니까 사람들은 공급을 요번엔 물건 파는 사람들이 공급을 안 해.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서 암시장 막 암거래 몰래 하고 더 비싸게 하고 우리 왜 코로나 마스크 했을 때 막 비싸게 당근마켓을 팔고 그랬지. 그런 겁니다. 물론 그때 그거는 아니었어. 그때 그렇지 마스크도 그때 최고 가격제 하지 않았나? 한 개당 1,500원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때 최고 가격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204페이지까지 금방 한번 봤습니다.